네, 금요일 마감까지 7분여 시간 남아 있습니다. 한 주 고생 많이 하셨죠? 이분과 함께 정리해 볼게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뭐 다들 월요일 같은 금요일이라고 하던데요. 아닙니다. 금요일인가요? 금요일 있어야 됩니다. 네, 없으면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네. 금요일은 금요일대로 오늘장 또 해볼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반도체주가 힘을 냅니다. 네, 반도체가 힘을 내는데 이제 중심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반도체 관련된 얘기들 오늘 좀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의 변화들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가주면 하는 게 사실 우리들의 위시이기도 한데 솔직히 예. 그냥 저희끼리 얘기 드리는 솔직히, 건데요. 예. 어제 개장했었으면은 예. 오늘 보니까 대만하고 일본은 또 2% 3%씩 올라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저희 개장하고 어제 2,700 안 차고 오늘 2,700 한 50 갔었어야 되는 거긴 한데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 예. 조금 그것도 아쉽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래도 저희 의미는 광복절이었기 때문에 예. 그건 그렇다고 치고 이제 미국 아니면 다른 나라들 빠질 때 덜 빠지면 되겠죠. 예. 네. 네. 근데 그렇게 되길 제발. 기원하면서 예. 일단 지금 반도체 쪽 보게 되면은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예. 특히 이제 미국 관련된 쪽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거기를 같이 또 안정들어오는 모습들 받아가서 이제 국내 종목들도 움직인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하면서 이번에도 나왔던 얘기들은 시장은 걱정을 많이 해요. 저 AI 투자 돈도 안 돼 못 보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계속 투자하는 것 딱 그치게 되면 절벽이 나오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우려감이 컸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기업들은 이번 실적 때 가이던스 발표하면서 다 IR 할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계속 투자할 거다. 예, 그래서 투자는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도 주가는 빠졌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심리가 안정되자마자 그때부터 쭉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 가장 선두에 섰고요.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지금 없습니다. 관련된 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과 함께 브로드컴 그리고 또 SMCI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죠. 다 고른 추세적 강세를 보여오다 보니까 역시나 이번에는 AI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다시 한번 또 시장이 자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좀 무겁다가 어제 같은 경우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갑자기 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메모리 쪽에서 제일 막내 그런 쪽이 힘을 내게 되면 당연히 형님들은 더 벌떡 일어나야 되겠죠. 그런 과정들이 어제는 조금 아쉬웠지. 어제는 좀 휴장에서 아쉬웠지만 그래서 계속 이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는 가운데 그래도 오늘 삼성전자가 8만 전자를 넘어섰고 SK하이닉스도 진짜 20만 원 완전 초격차를 벌이고 있는 상황. 이 속에서 메모리 업황 자체에는 의심이 없다가 중론인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주가이긴 하지만 어쨌든 업황 자체가 계속 좋아야 할 테니까요. HBM도 HBM인데 이제 뭐 하반기에는 일반 D램 가격까지 오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계속해서 주가 상승 요인은 될까요? 네, 근데 좀 민감한 내용들은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차피 D램도 쭉 쌓은 게 HBM입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더 HBM 쪽이 돈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만 더 신경을 쓰는 모습들이죠.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SK하이닉스 올해 HBM 쪽에서 300% 성장, 삼성전자도 엔비디아 안 들어갔는데도 3.5배 성장 이런 쪽으로는 다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확산이 돼서 이제 D램 시장까지도 점점 여파되는 그러니까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이 올라간다 보니까 그에 걸맞은 생산도 같이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럴 생각이 아직은 강하게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지금 가격 올라가는 거 쇼티지 나오는 거 좀 즐길게. 그러다 나중에 내년쯤 가서 가동률이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그런 변화가 나온다. 근데 이거는 죄송하지만 피크아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쪽이 그렇기 때문에 그 동향들은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D램 쇼티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쇼티지가 나오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일단 나오는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에 걸맞춰서 생산도 같이 늘어나서 거의 뭐 가동률 100%까지 갔고 거기다 또 실적도 D램 쪽에서 같이 콱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또 하나의 또 사이클의 종료로도 볼 수 있다는 점들 생각하시면서 아직까지는 좀 HBM이 지금 더 메모리 업체들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 관점에서도 HBM 관련주가 더 지금 포트 구성 시 맞는 전략이다, 유효한 전략이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또 끝나면서 이제 다음으로 이제 우리 본딩을 할 때 네. HBM을 쌀 때 본딩을 할 때 다음 기술 쪽을 적용을 해보자라는 쪽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 또 판도가 바뀌어질 겁니다.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이쪽에 대세가 되면서 이 관련된 반도체 후공정 쪽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물론 그때 가면서도 좀 이제 라인들을 좀 바꾸고 본딩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꾼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또 새로운 또 섹터들의 종목들이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지만 지금은 현재 돈 잘 벌고 있는 쪽들을 더 챙겨보자 이렇게 이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는 아마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디램 쪽도 그러면 쇼트지가 계속되니까 이쪽도 투자해주고 이쪽도 좀 끌어올려야겠네라고 했었을 때까지의 결정들이 지금 당장 삼성은 6세대 디램이 내년 6월 달에 투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혹시나 또 업체들의 투자 수주 공시들 이런 것들이 쭉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 바뀌기 시작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관심은 있대. 지금 당장 노리는 거는 HBM 쪽이 맞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구간은 HBM 쪽 위주로의 플레이가 더 적합해 보인다라는 반도체 이야기 알겠습니다. 다만 하반기 쪽에 있어서는 계속된 가격 상승 그리고 또 일반 서버 디램 쪽에 있어서의 성수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계속 주시는 해보자라는 언급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8월 16일 금요일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2%대 상승 2698선, 그리고 코스닥은 1.18% 상승한 자리 785선에서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얘기 나누고 있었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래도 8만 원 선 위에서 계속된 움직임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긍정적입니다. SK하이닉스도 지금은 19만 원대, 20만 원 이하지만 20만 원대에서의 지금 물량이 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장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 참 어떻게 반등을 해내갈까, 계속해서 경기 침체라고 하는 우려에 있어서 미국 지표는 어떻게 나올까 노심초사하면서 한 주를 또 이렇게 지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오늘 같은 날은 그래도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 쪽에서 순매수를 보였는데 특히나 이제 그 규모에 있어서 조금 더 집중 점검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IT 반도체 투탑이라든지 그리고 화장품 쪽, 전력, 그리고 테마단으로서 움직일 수 있는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마스크 관련주, 손 소독제, 그리고 진단 키트, 여기에 엠폭스까지 좀 얹어지게 되면서 다양한 종목들이 움직였고, 음식료 쪽에 있어서는 실적에서 어느 정도 미스를 확인해서인지 오늘은 좀 하방 쪽을 그려가는 모습도 그려졌네요. 자, 이 가운데 마감가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2% 가깝게 올라서면서 2697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장 막판 들어서 다시 또 고점을 향해 올라가려는 시도 보여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22% 상승 786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수급 특징 보시죠. 자, 외국인이 그래도 많이 좀 담았다가 현재 지금 종시효과 구간까지 거의 장 막판에 들어섰던 그 매수 규모 유지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코스피 쪽에서 담았었던 쪽은요, 제조, 그리고 전기, 전자, 운수, 장비단으로 시총 상위단 움직임 많이 담았다라고 보여지고 있겠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오늘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에 있어서도 외국인이 더 많이 담았네요. 그래도 매수 물량을 조금씩 쌓아갔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장 막판까지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순매수를 좀 보이다가요, 장 끝날 때쯤 소폭 덜어내리는 모습도 그려지긴 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단 움직임 보면서요, 전반적인 흐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8만 원 지켰네요. 계속해서 상승형 음봉으로 쭉쭉쭉 가다가 오늘은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8만 200원까지 오늘 어느덧 8만 전자 회복한 삼성전자 보여지고요. SK하이닉스는 종가상 20만 원 안착엔 실패했지만 그래도 19만 9,700원으로 6.96%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를 지금 외국인이요, 지금 5거래일 연속 담고 있고 SK하이닉스도 5거래일 연속 담고 있습니다. 기관이 또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 동반 러브콜을 보냈다라는 점에 있어서 다시 한번 추가 상방이 열려 있을지 계속해서 김민수 대표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계속해서 지금 11선에서의 움직임 등락으로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자,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은 2%대 밀려났고요. 에코프로도 밀려나는 가운데 알테오젠이 다시 한번 30만 원 넘어서 종가 만들어내네요. 30만 1,000원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엔캠이 흑자 전환했다
올라섰다라는 얘기와 함께 갭을 띄웠습니다. 오늘 21만 1,000원에서 종가 형성했던 모습도 그려졌고 삼천당 제약도 지금 9% 넘게 올라섰다라는 점 고무적입니다. 리노공업도 굉장히 많은 낙폭을 만회하고 있는 구간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리가켄바이오는 플러스권 나타납니다. 클래시스가 그래도 2%, 3% 가깝게 올라왔네요. 셀트리온 합병 무산 이슈 있었는데요.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좀 1.82% 밀리면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쭉 보아하니 오늘은 정말 반도체 쪽에 있어서 든든한 태양을 또 확인했다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장에 있어서 유의미성은 어떤 걸까요? 네, 일단 외국인들이 이럴 걸 왜 팔았죠? 네, 외국인들이 또 매수가 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오늘 지금 현재 현물 쪽에서는 1조 2천억 매수가 들어왔고요. 코스닥이 조금 매수는 들어오는데 아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 쪽으로 좀 약한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 이게 좀 아쉽고. 근데 선물은 일단 장중에 거의 7, 8천 개까지 들어가다가 항상 또 마감되면은 또 정리가 들어가죠. 네, 그런 쪽에서 지금 현 선물 모두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 탄력을 받았다. 그리고 또 외국인들 다시 이렇게 강하게 사기 시작하는 주체가 또 이제 대상이 거의 또 반도체였다. 이런 쪽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그래도 2,700선 중심으로는 약간 중기적인 저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같은 체력, 그러니까 즉 오늘 요즘 거래 보게 되면 마음에 안 들어요. 거래가 좀 시원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계속 좀 살아날 듯 말 듯 하면서 좀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이번 주에 야당에서 그 전당대회 끝나고 또 금투세 관련된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와서 또 유예 쪽이나 뭐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 그러면 그때는 또 중소형주 좀 힘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에서 변화가 들어온 것 중에서 또 요즘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 이제 또 엠폭스까지 겹치다 보니까 심상치가 않습니다. 가장 또 세게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이게 또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주가도 반영되다 보니까 이거를 또 넘어가서 매매하기도 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일단 좀 끊어가긴 가겠는데 역시 아직 지금 정점이다라고 할 만한 신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불안감을 주가에 반영시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좀 소외됐었던 화장품, 전력설비주 이쪽들도 오늘 강하게 움직이면서 그동안 잊혀졌던 거를 다시 오래된 이제 상자에서 꺼내서 툭툭툭툭 먼지 털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아마 지금 종목들의 변화들도 예전에 숫자 나오는 종목들에 대한 재발견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재발견. 지금 구간은 진짜 전략도 잘 세워야 될 것 같고 눈치도 참 잘 봐야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심에 있는 반도체 얘기하고 있었고요. 다시 반도체로 좀 더 집중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그래도 삼성전자가 8만 원 회복했는데 SK하이닉스도 20만 원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왜 오르면 더 사고 싶은데 지금은 투자적 관점에서 저희 전략 어떻게 잡는 게 좋아요? 네, 뭐 반도체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견이 바뀐 건 없는데 빠질 때 좋은 의견 내면은 또 득달같이 이게 뭔 소리냐 이러시면서 얘기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미국의 반도체 쪽이 안정받다 보니까 나오는 효과까지 감안한다고 그러는데 조금 최근에 나오는 동향 보게 되면 좀 너무 빨리 올라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쉼 없이 그냥 올라오다 보니까 약간 좀 지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단기 변동성이 좀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유효 좀 챙겨보면서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점으로는 일정 부분 가져가는 거 괜찮은데 거기서 이제 좀 가파르게 오른다. 그러면 좀 덜었다가 변동성 커질 때 다시 이제 바이 더 딥이죠. 그러니까 좀 약간 조정받게 되면 그때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러는데 아마 비중을 뭐 싹 정리해서 그냥 이거 말고 다른 쪽으로 하기보다는 포트에는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정 시마다 어느 정도 이제 좀 챙겨갈 수 있도록, 왜냐면 완전히 버릴 섹터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 메리트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주시하는 쪽으로 반도체는 보셨습니다. 그러면 반도체주 내에서 좀 눈길이 가는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요? 네, SK하이닉스입니다. 라고 지난 한 주 전에 얘기해 한 달 전에 주셨죠. 얘기했다가 고생하고 다시 원점 왔네요.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오늘 좀 볼 종목은 조금 좀 작은 급의 종목인데 시총이 한 3천억이 조금 넘어가지만 그래도 이번에 실적 발표하는 거 보니까 똘똘했다라는 쪽에서 한솔 아이온스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쪽은 그리고 정밀 세정 코팅 가공 이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쪽에서 매출이 이번에 2분기를 보다 보니까 35% 늘었고요. 영업이익이
319%. 그러니까 즉 과거에 보던 수준에서 레벨업되기 시작하는 흐름들이 1분기에서 2분기도 확인됐다라고 하는 부분들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어디서 많이 이렇게 증가했느냐라고 봤을 때 코팅 쪽은 좀 약했습니다. 근데 정밀 가공 쪽에서 70% 이상 증가하는 매출을 보여줬는데 그중에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양 이쪽이 크다 보니까 거의 90% 증가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고 하반기도 역시 계속 이어간다. 그러면 실적 레벨업은 충분히 될 수 있겠다. 한쪽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회사에서 파츠 관련된 쪽에서 아이코닉이라고 또 새롭게 만든 파츠가 새로운 좀 런칭하는 쪽인데 이쪽이 생각보다 좀 잘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쪽들이 하반기에 매출이 가세된다. 그러면 레벨업된 실적들을 더 보여줄 수 있겠다. 그런 쪽에서 그것까지 감안하게 되면 지금은 회복은 하긴 했는데 아직 실적 대비해서는 좀 더 탄력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쪽에서 한번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솔아이온스 2분기 흑자 전환 소식이 좀 있었는데 다시 주가도 올려 세울 수 있을지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어디까지 좀 열어놓고 보세요? 네, 성장하는 반도체 장비 치고는 쌉니다. 올해 예상 선행 PR이 한 10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지난 고점대 부분에서 일단 걸리는 자리면 직전 고점이네요. 12,500원대 정도까지 1차 목표가로 삼아봐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9,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2,500원까지 1차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추가 전략도 받고 싶습니다. LS 일렉트릭 한번 볼게요. 뭐 예상대로 편입은 됐고 MSCI.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 움직임이 어느 정도냐 봤는데 시원하게 지금 만회를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어디로 가려는 걸까요? 일단 MSCI 편입이 됐다 보니까 외국인들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와야 되겠죠. 예. 그거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왕이면은 지금 이제 확인되는 가격대와 흐름 보게 되면 약 한 18만 5천 원대가 안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안착이 돼야 좀 탄력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그거보다는 차라리 좀 강한 종목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쪽에서 그래도 전력기기 그리고 또 변압기의 강자는 HD 현대일렉트릭이겠죠. 그쪽으로 계속 집중하시고 하시는 게 더 낫겠다는 쪽에서 이거는 확인해야 탄력을 더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저항권의 흐름들을 안착하는지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원한 대장이라 할 수 있을까요? HD 현대일렉 쪽에서의 수급 그리고 LS 일렉은 조금 더 확인하면서 흐름 지켜보는 것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다음 주 전략도 챙겨가시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